안녕하십니까. 윤준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좀 이사 좀 하고 하느라고요.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아세안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열심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년도 들어서 벌써 5월 31일이니까 벌써 한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죠. 21년 들어서 아세안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짚어보고 현재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에 아세안의 중요한 과제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백신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백신을 접종하는 속도 문제에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IMF는요, 21년도에 아시안 지역 전체의 지역 경제 성장률을 4.7% 정도 내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미얀마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상 좀 제외한 것이고요. 미얀마를 제외한 전체적으로 4.7% 정도, 작년에 소위 마이너스에 해당을 하는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의 의장국은 브루나이인데요. 브루나이가 내거는 구호가 We care, we prepare, 그 다음에 We prosper라고 하는 주제로서, 즉 우리가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으로 나가자라는 구호를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회복과 또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성과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을 하자, 이렇게 브루나이가 주장을 하면서 지금 아세안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역시 지난 2월 1일 날 시작된 미얀마 쿠데타 상황이죠.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아세안 차원에서 관리하고 또 해결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세안이 처한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4월 24일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당시에 민 아웅 hlaing 미얀마 군사령관도 여기에 참석을 했죠. 여기에서 5개항의 항목에 합의를 했는데, 우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큰 틀은 확인을 했습니다. 허나 아세안 특사를 파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아세안 특사 파견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미얀마 사태라고 하는 것은 아세안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역시 계속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략적인 부담이 굉장히 아세안이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아세안은 소위 다자주의적인 입장에서 아세안이 뭉치고, 또한 국제사회가 다자주의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상식적 수준에서의 언급을 할 뿐이고요. 아세안 내에서의 이러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심을 잡는 문제가 아세안 안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좀 격화된다고 그럴까요? 대립되는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올해가 또 브루나이가 의장국인데요. 브루나이 의장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지 30주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가지고 있는 의장직을 수행하는 나라로서의 나름대로의 부담감 같은 것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아세안이 처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를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제가 경제 분야 쪽으로다가 좀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세안 10개 나라의 올해의 경제 회복의 전망치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아세안이 다른 세계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좀 경제적으로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있지만은 국가별로
이 백신의 도입이라든지 백신의 접종 속도 또한 요즘에 또 아세안 쪽에서 특히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재확산 위기 같은 것들이 겹쳐지면서 경제 회복 정도에 대해서 상당히 상이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브루나이가 작년에 1.2% 정도로 선방을 했고요. 올해는 1.6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IMF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작년에 마이너스 3.53%, 올해를 4.16% 정도의 경제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많이 받았죠. 마이너스 2.07%의 경제 성장, 올해는 상대적으로 4.3%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가 작년에 마이너스 5.59%였고요. 올해 기저효과를 반영을 해서 6.5% 정도의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상황보다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3.19% 플러스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 8.89%. 필리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9.5%에서 올해는 6.89%를 예상을 하고요. 싱가포르이 작년에 마이너스 5.39%에서 올해는 플러스 5.2%를 예상을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마이너스 6.09%, 올해 플러스 2.56%, 베트남이 작년에 2.91%의 플러스 경제 성장을 유지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올해는 6.5% 정도의 경제 성장을 전망을 합니다. 요즘에 5월 25일 날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백신 접종률이죠. 백신 접종률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전체 인구의 5.5%, 전체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인구수적으로는 이제 접종을 받았는데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 다음에 중국산 시노백이죠.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백신입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그 다음에 시노백 이런 다양한 백신들이 들어와서 5.0%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가 2.9%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시노백, 그 다음에 시노팜. 주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백신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요. 파이자하고 그 다음에 모더나 해서 이렇게 서양의 백신으로다가 34.5%. 그래서 동남아 전체로 봤을 적에는 싱가포르이 동남아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고 상대적으로 이런 높은 접종률 그 다음에 훌륭한 방역 조치 때문에 전반적으로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잘 극복해가는 나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 다음에 시노백 이렇게 백신을 맞고 있고요. 현재 5월 25일부로 2.8%, 베트남은 아스트라제네카만 맞고 있고요. 1.0%인데 베트남과 태국이 요즘에 이러한 낮은 접종률로 인해서 급격하게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요, 보다 나은 회복을 하자라고는 일종의 build back better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호로 지금 내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건설에 더욱 매진하자, 그 다음에 필수 인력의 이동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심하면서도 굉장히 이것을 빨리 좀 회복을 하자. 그 다음에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산업인 관광업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동남아 나라들이 이커머스죠. 이커머스 또는 이페이먼트 이런 쪽에 소위 디지털 경제 쪽으로다가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세안 나라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요. 중국이 내건 중요한 국가 전략이 1대1로 전략이지 않습니까? BRI 1대1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BRI에
대한 의존이 좀 과도하게 되는 데서 동남아 나라들이 상당히 좀 여기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작년에 이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또 여러 백신들을 공급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작년 코로나19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동남아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보건 분야라든지 방역 분야의 지출이 커지면서 재정 상태 자체가 상당히 좀 취약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간의 개발 격차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각이 되면서요. 2025년도 아세안 공동체 비전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된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10년 뒤 모습인 2025년도 아세안 공동체 경제 공동체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좀 적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에 발표된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 중간평가에 따르면은요, 현재 약 54% 정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약 5% 성장을 했지만, 그리고 또한 세계 5위 정도의 경제권으로 부상을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고요. 특히 이런 코로나19 사태 등등 해서 역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또 역내 개발 격차 문제, 특히 또 디지털 격차 문제 같은 것들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넓어지고 커지는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추구하는 2025 계획도 생각보다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고 좀 목표 달성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들이 지금의 아세안이 맡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은 21년도 아세안의 중요한 과제들은 역시 아세안의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려운 측면의 과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각이 돼 있고요. 이러한 과제 속에서 아세안이 상당한 고민과 그런 가운데도 아세안이 협력과 또한 공동 보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 이러한 것은 그들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21년도 전반부에 아세안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